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서다입니다. 당신이 경제 게임을 싫어한다면 참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참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이곳은 전쟁터입니다. 총성이 울리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생존을 건 경쟁이 벌어지는 경제 전쟁터. 이곳에서 인간적이어야 한다는 믿음은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세이노는 말합니다. 전쟁터에서 휴머니즘을 찾지 마라. 지금부터 그 진짜 의미를 함께 들여다봅시다. 20세기 말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하였을 때 미 해병대가 파견되었다. 게릴라들은 주민들을 나무 십자가에 묶어 전면에 내세우고 그 뒤에 숨어서 총을 쏴댔다. 미 해병대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뒤로 물러나기만 했다. 그 결과 미군이 들어갔던 지역들은 모두 게릴라들이 석권하였고 그곳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한편 프랑스는 외인 부대를 파견하였다. 외인 부대는 자발적인 의사로 프랑스 정부와 계약을 맺고 군인이 된 자들이었다. 그들은 과연 십자가의 주민들을 묶어놓고 그 뒤에 숨어 공격하는 게릴라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을까? 주민이고 뭐고 고려함 없이 그냥 다 쏴 죽였다. 그리고 게릴라들은 적어도 외인 부대에게만큼은 자기들의 수법이 통하지 않음을 깨닫고 후퇴하였다. 그 결과 외인 부대가 들어간 지역의 주민들은 모두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당신이 만일 작전 사령관이라고 하자. 어느 쪽 방법을 택할 것인가? 무고한 양민들 뒤에 숨은 적군을 살해하고자 그 양민들도 쏴 죽일 것인가? 아니면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후퇴할 것인가? 대부분의 전쟁 소설과 영화 등에 나타난 주인공은 무고한 양민을 죽이지 못하여 또는 적군조차 죽이지 못하여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죽고 마는 사람이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부대 전체가 입게 되는 손실은 별로 묘사되지 않는다. 1898년 독일에서 출생한 레마르크의 소설 사랑할 때와 죽을 때의 줄거리도 마찬가지이다.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의 태풍 속에서 공습은 계속되고 폐허만 남은 세상에서 주인공 그레버와 그의 운명적인 여인 엘리자베스는 찰나적인 사랑에 빠진다. 눈 덮인 러시아 전선에서 휴가를 받고 온 그에게 엘리자베스의 사랑은 존재의 이유가 될 정도로 강렬하다. 죽음의 거리에서 피어난 두 사람의 사랑은 인간성에 대한 자각을 일깨움과 동시에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의 힘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나 다시금 부대로 복귀한 주인공 그레버는 엘리자베스가 보낸 편지를 읽다가 자신이 살려준 빨치산에 의해 저격당해 허무하게 죽어간다. 가수 조성모의 아시나요 뮤직비디오에서는 군인 한 명이 정글 속에서 베트콩을 경계하지 않고 나비를 구경하다가 총에 맞아 죽는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실은 이것이다. 전쟁터에서 전쟁의 법칙을 무시하고 휴머니즘을 찾으면 당신이 죽는다. 100만 달러의 상금이 걸려있던 미국의 인기 TV 프로그램 서바이버에서 참가자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경쟁하게 된다. 각 팀은 매 단계마다 자기 팀의 참가자 중 한 명을 축출해 버려야 한다. 최후의 승자는 그러한 경쟁과 축출을 통해 끝까지 남은 사람이 되게 된다. 때문에 상대팀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역할을 하게 될 팀원은 남겨두어야 하였지만 역으로 그 팀원이 나를 축출해버리면 나는 패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나는 아프리카 편을 보았다. 어느 한 팀에 여자 환자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그 환자를 돌보겠다고 약속한 팀원은 환자에게 음식을 준다는 미명하에 몰래 자기도 음식을 먹었다.
훔쳐먹은 것이었다. 윤리적으로 볼 때 동료들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한 그 팀원이 당연히 제일 먼저 축출되어야 했다. 그러나 정작 제일 먼저 축출된 사람은 여자 환자였다. 상대 팀과의 경쟁에서 환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냉정한 논리가 팀원들의 판단을 지배하였던 것이다. 매 단계마다 각 팀에서 축출된 사람은 인간관계에만 치중한 사람과 개인적인 공로 혹은 명예만을 추구한 사람이었다. 최후의 승자가 된 사람은 동료들과의 동맹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새겨들어라. 당신이 경쟁과 축출의 게임이 싫다면 이 게임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적군을 죽이지 못하겠다면 군대에 가지 말고 대신 감옥살이를 하면 된다. 내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경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이 게임이 요구하는 차가운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휴머니즘을 찾는다는 것이다. 세계와 물결 속에서 이득을 추구하는 경제 전쟁은 더더욱 심화되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휴머니즘의 향기가 그윽한 대안이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안타까운 것은 경제 전쟁이라고 말을 하여도 시큰둥하게 듣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내 눈에는 지금 사방에서 날아다니는 총탄들이 보이고 여기저기서 폭탄이 떨어져 땅이 움푹움푹 파이고 건물이 무너지는 광경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인다. 냉전 이후 더 이상 국가의 역할은 없으며 모든 사회적 문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데 사회적 평등과 책임을 전제하고 있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구별된다. 신자유주의는 당연히 빈부격차와 인종 갈등, 지역 갈등 등을 그 어두운 그림자로 갖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그림자를 없애주고 살벌한 경제 전쟁을 종식시킬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 같은 것은 과연 있는 것일까? 파이낸셜 타임즈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제3의 길을 유럽의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화려한 수식어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런 제3의 길이 있건 없건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적어도 이 글을 쓰는 나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길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길이 마련되기 전에 나는 어쩌면 당신도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니 당신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경제 게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변화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총체적 중산층 국가로 불리던 일본마저도 그 게임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해 중류층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이 게임은 아주 지극히 단순하다. 이익을 누가 더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그것뿐이다. 그것 이외에 고려하여야 할 다른 이데올로기는 없다. 지역 경제를 생각하거나 정치적으로 특정 계층을 고려하거나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권이나 생존권에 신경을 쓰거나 하게 되면 그것은 곧 경쟁력 상실을 가져온다. 전쟁 중에 나비가 아름답다고 해서 구경하지 말라. 전쟁 중에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손을 내밀지 말라. 전쟁 중에 하늘 노을이 아름답다고 해서 눈길을 보내지 말라. 그래야 총에 맞아 죽지 않는다.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살아남으려면 휴머니즘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에서 이득이 나와야 한다. 도대체 왜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행동하여야 하느냐고? 그래야만 경제 게임에서 이길 수 있고 자본이라고 하는 힘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힘을 지니지 못한 자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 프랑스의 극작가이자 외교관인 장 지로드가 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이 휴머니스트라면 경제 게임을 하지 않으면 된다. 축구팀에 농구 선수가 들어와서는 왜 손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징징대지 말고
돈 벌지 말라는 말이다. 경제는 전쟁입니다.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정의를 기대하고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이 현실이 냉혹하다고 느껴진다면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참여하겠다고 결정했다면 규칙을 이해하고 살아남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이 게임은 냉정하지만 단순합니다. 손을 내밀기 전에 발을 딛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세이노는 전쟁터에서 휴머니즘은 사치다라고 말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